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 선고 공판이 7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선고 공판은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사실상의 첫 선고 공판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날짜로부터 따지면 2년 3개월도 더 지났죠. 그리고 이날 그러니까 7월 28일에는 인천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선고공판과 함께 두 번째로 재검표가 이루어졌던 경남 양산을 선거무효소송 선고공판도 동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이 선고공판들을 앞두고 7월 22일 이번 주 금요일 대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주도하는 부정선거 방지대, 약칭 부방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4.15 부정선거 무효 선고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애국단체 총궐기대회가 7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립니다. 이날 집회에는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는 물론이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즉 국투본 또 여러 많은 애국단체들과 그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에서 오후 7시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우선 제1부가 3시에서 4시까지 문화행사, 그리고 제2부가 4시에서 5시까지 가두행진, 제3부가 5시에서 7시까지 촉구집회, 즉 무효선고 촉구집회 이런 식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시민들이 결집할 장소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4번 출구라고 부방대가 공지했습니다. 지금 이 집회와 관련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부방대 회원 혹은 다른 애국단체, 군이라든지 고교연합 이런 쪽의 애국단체 회원들은 물론이고 현재 부산, 또 대구, 대전 등 지방에서도 부방대 소속 회원들이 대거 상경해서 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각종 단톡방에는 여러 분들이 올리는 지금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운데 대전 부방대를 이끌고 있는 안미라 대전 부방대장이 단톡방에 올린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날 행사에 대한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슴을 태우고 목매어 기다리던 인천 연수을 부정선거 무효 판결이 다음 주 목요일 7월 28일 오후 2시에 선고됩니다. 이에 우리 부방대는 대법원 최대 압박 총궐기를 시작합니다. 행사명 4.15 부정선거 무효 선고 촉구 대한민국 애국단체 총궐기대회, 일시 7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에서 7시, 장소 서울 대법원 앞, 참석자 전국 부방대원 및 모든 애국국민과 단체, 식순 제1부 3시에서 4시 문화행사, 제2부 4시에서 5시 가두행진, 제3부 5시에서 7시 촉구집회. 이번 금요일 집회를 위한 분위기 고조 집회가 대법원 앞에서 매일 열릴 것이며 다음 주에는 목요일 선고일까지 대법원 앞에서 무효선고 촉구 릴레이 집회가 계속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집회는 이번 금요일 총궐기 집회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모두 나와서 대법원을 압박합시다. 자유대한의 명운이 달린 부정선거 무효 촉구합시다. 지금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안미라 대전 부방대장이 7월 22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열리는 4.15 부정선거 무효 선고 촉구 대한민국 애국단체 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서 내용을 소개하고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작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7월 28일에 첫 대법원 선고공판, 또 그에 앞서 7월 22일 이 집회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동안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각종 단체 그리고 많은 애국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집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그날 집결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4번 출구라고 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도 이 건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직 언론인인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란 분이 계십니다. 경북고등학교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아마 중앙일보를 거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정권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내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정구 논설위원은 그동안 이 4.15 총선 선거부정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SNS 등을 통해서 날카로운 그런 거를 종종 쓰신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최근 선거 공판을 앞두고 꽤 장문의 4.15 총선 재판관은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이 7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 선거 재판이 질질 늘어진 끝에 2년 3개월 만에 결론을 내게 된다. 재판 과정에서 쏟아진 증거들을 보면 부정선거임이 명백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의 논리와 법 해석엔 특별한 구석이 많아 어떤 판결이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 원고 측 변호인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증거물은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뭉개진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다. 송도 이동 제6투표구에서 선거 당일에 1974명이 투표했는데 재검표장에서 일장기 투표지가 1000여 장이나 쏟아진 것이다. 이 투표소에서 일한 투표관리관은 대법원 법정에 출석해서 투표 당일 뭉개진 도장을 찍은 적이 없고 그런 투표지가 있었다는 선거사무원의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투표장은 물론 개표장에서도 걸러지지 않은 투표지가 재검표장에서 나왔다는 것은 개표 후 외부에서 투입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장기 투표지 10장에 대한 감정 결과도 재판부에 제출됐다. 선관위는 한솔제지와 무림 SP가 생산한 종이를 투표지로 사용했다. 그러나 펄프의 표백 정도를 재는 백색도, 가시광선의 반사율을 측정하는 백감도는 한솔의 종이도 무림의 종이도 아니었다. 가짜 투표지란 뜻이다. 흰색의 지역구 투표지 위에 연두색의 비례대표 투표지 일부가 인쇄된 배춧잎 투표지도 외부 투입서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다. 송도 사동에서 사전투표를 담당했던 투표관리관 역시 대법원에 출석해서 그런 투표지를 본 적도 보았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 밖에도 가짜 투표지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한둘이 아니다. 개표장에서 투표지는 한 장 한 장씩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는데 정작 재검표장에선 본드로 2장이 붙어있는 투표지, 절단이 덜 돼 2장이 붙어있는 자석 투표지가 여러 장 나왔다. 접힌 흔적이 전혀 없는 신권 투표지는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뿐이 아니다. 연수월의 관외 사전투표자 수는 모두 12,948명이라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발표했는데 재검표를 해보니 300명이 늘어난 13,248명이었고 300표 모두가 민경욱 후보를 찍은 표였다. 이 정도의 증거물과 증언이 쏟아지면 연수월 선거는 누가 봐도 부정선거라고 인식하는 것이 정상이다. 재검표 현장에 참석해서 두 눈으로 투표지를 지켜본 재판 연구관들, 대법관에게 판결 자료를 정리해주는 부장판사급의 재판 연구관들도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란 것을 직감했을 것이다. 연수월 선거 무효소송 재판을 맡고 있는 천대엽 주심과 조재현, 이동원, 민유숙 등 4명의 대법관도 검은 손이 개입한 선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1년 2개월이 지나서 재검표를 하고 다시 1년 1개월이 지나서야 선고 공판을 하는 데엔 말 못할 사연이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제 남은 것은 이들 대법관의 최종 선택이다. 법률과 양심에 따르는 판결을 내린다면 당연히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하지만 피고인 선관위에 우호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온 그간의 과정을 보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지 의문이 든다. 대법관들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선거 투명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현행 투개표제도,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됐는지 사후 검증을 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재인 조회주식 투표 시스템은 반드시 손을 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본격적으로 감찰하면 놀라운 뉴스가 터져나올 것이다. 4.15 총선의 재검표 대상이 아직 100곳 이상 남아있는데 재검표를 하기만 하면 예외 없이 비규격 투표지가 쏟아지는 현실을 검찰이 하염없이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투개표 시스템, 온갖 의혹과 비밀을 품고 있는 선거는 반드시 터질 수밖에 없는 화약고이다. 일시적으로 소수를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모두를 속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4명의 대법관은 선거 민주주의를 지킨 양심 있는 법률가로 남을 것인지 화약고에 올라타 자폭할 것인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허정구 전 논설위원은 이 글에 앞서 며칠 전 실시된 경기도 남양주을 재검표 이후에 그 재검표 상황을 도태우 변호사가 SNS를 통해 소개한 자 다음과 같은 글도 올렸습니다. 재검표를 하기만 하면 어느 선거구에서나 쏟아져 나오는 규격에 어긋나는 4.15 총선의 투표지들,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진 투표라면 이런 투표지를 만든 중앙선관위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투표지를 보고서도 기사 한 줄 보도하지 않는 언론도 문을 닫아야 한다. 지금 이 부분 허정구 전 논설위원, 전직 언론인인 허정구 논설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진 투표라면 이런 투표지를 만든 중앙선관위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투표지를 보고도 기사 한 줄 보도하지 않는 언론도 문을 닫아야 한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규격 투표지를 유효표로 판정하는 것은 물론 6개월 내로 끝내도록 되어 있는 선거소송을 2년 3개월이 넘도록 단 한 곳도 판결하지 않은 대법원 또한 문을 닫아야 한다. 선관위가 만든 이런 투표지와 대법원의 태업을 보고서도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는 검찰 또한 문을 닫아야 한다. 이 나라에서 공명선거를 실시하는 길은 과연 선관위와 언론과 대법원과 검찰의 문을 닫는 길밖에 없는가? 이들 넷은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얽혀있길래 국민주권의 투명한 행사에 이리도 무관심할까? 앞으로도 이런 비규격 투표지가 마구 범람해도 좋다는 뜻인가? 이 사항은 전직 언론인인 허정구 전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 최근 잇따라 올린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된 또 재검표와 관련된 예리한 글입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죠.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허정구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는 게 마땅해 보이지만 지금까지 선거 무효소송 재판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보면 그렇게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